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후원을 읽을까요? 누구신데요? 몰라요. 네, 후원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드락포에버님께서 또 감정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시즌2 에피소드 34화가 뭐죠? 34화. 아, 넌지님 초대서 여기에 제일 큰 감정가를 보내주셨어요. 10,000원을 후원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뒤로 35화, 36화에 4,000원, 그리고 37화에 2,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브리핑도 좀 이렇게 묶어서 8,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서도 후원이 있었는데요. 저희 UFO 청문회 편. 이거 재밌었죠? 갑자기 요즘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난리더니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익선 포에버님께서 1,000원 후원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선물편, 선물의 무게편에 W마운틴님께서 또 1,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 후원해주시는 리얼스톤2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엄청난 정체기에 있습니다. 팟빵. 특히 팟빵이. 팟빵이 5,000명을 곧 넘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넘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맨날 오기 전에 확인하고 오늘은 5,000명 됐으면은 축하해야지 이러면서 오는데 계속 4,900 후반대? 중반대 중반도 아직 정체하더라고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럼 팟빵으로 듣고 계신데 재밌게 듣고 계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눌렀으면. 그니까. 팟빵 뉴스브리핑 미국 학생들이 혼나는 방법에 제디90님이 댓글 처음 다는데 안내님 오프닝 듣고 빵 터졌다. 내가 오프닝 어떻게 했죠? 떠다니는 뉴스 속. 떡이라고 떠 이러고 갑자기 혼자 자멸했죠. 누구라도 웃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됐네. 반갑습니다. 팟빵 댓글로 그 W 마운틴님이 뭐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계산 없이 격없이 지낼 수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다가 마지막에 아낌없이 주는 범례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어요. 이게 선물의 무게편. 그래서 각자의 선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다가 저는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다. 우리 방송만 들으면 범례가 거의 테레사급으로 친구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낌없이 주진 않아요. 네. 주는 게 제일 적지 않나? 주는 거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게 별로 안 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네. 준다는 개념이 남들보다 좀 박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친구의 허들이 제가 좀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예, 이 얘기 옛날에 사석에서 했나요? 제가 저희 아직도 친구 아니잖아요. 한참 멀었죠. 아직도 친구 그 바운더리 못 들어갔잖아. 불혹 정도 돼야지 이제 될까 말까. 슬퍼. 네, 제가 친구에 대한 허들이 높아서 그래서 10명 중에 고민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의외로 그 안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그 밸런스 게임 할 때.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넘어가 보면은 그리고 또 그 플로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저를 좀 걱정해 주시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범래님 목 괜찮나요? 괜찮다면 죄송, 괜찮지 않다면 빨리 좋아지기를 리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목 안 좋아요? 제 목 상태가 안 좋았나요? 오사카 편에서 안 좋았나? 근데 범래님 요즘 좀 쉰 목소리 많이 나긴 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나 오늘도 그런데. 그래요? 좀 쉰 느낌? 근데 사실 요즘 목 쓸 일이 좀 많긴 해요. 네, 목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리고 뭔가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녹음하면 여러 회차를 한 번에 따잖아요. 그러면 그 회차 내내 목이 쌩쌩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맨 뒤에 녹음한 게 확실히 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막 달아가지고 성대가. 나이 들어가지고. 에이 뭘. 네, 그래서 오늘 요즘 좀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피곤하진 않아요. 그럼 다행이고. 네. 왜냐면 남자분들 그거 많이 걸리잖아요. 젊은 남자분들 이거 갑상선. 그런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남자분들도 많이 걸려요. 그래요? 근데 이거 증상 중에 하나가 목소리 변화는 쉬는 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피곤하진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있고. 다행이네. 그래서 오랜만에 스트랩실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 네, 저랑 앤서님이 스트랩실 신봉자거든요.
먹었거든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먹다가 요새 좀 안 먹긴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요즘 안 먹었는데 안 먹으니까 갑자기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건가 다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스트랩시를 오랜만에 하나 까먹고 왔습니다. 그거 먹으면 확실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맞아요. 맞아요. 저는 목에 딱 들어가는 그 텐션이 달라요. 오. 목에 감기는 텐션이 달라요. 약을 이렇게 근데 저 옛날부터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전 현대의학 신봉자예요. 네, 저는 정말 그 주변에 보면 아파도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많죠. 그 옆에 계시잖아요. 제 옆에요? 네. 저요? 안느님. 병원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가? 네, 싫어하지 맞아, 않아요? 맞아.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러는 거? 싫어하기보다는 아프다는 얘기는 입에 달고 사는데 그만큼 병원을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들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병원에 가 있어요. 이미 갔다 와서 진단 다 받았고 먹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저는 약을 또 먹고 그리고 저는 뭐 약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분이요. 약을 싫어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약을 좋아해요. 야, 뭐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약을 좋아해요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요즘 안 그래도 문제가 그러니까 많은데. 흉흉한데. 그런 약이 아니고 어쨌든 처방약을 좋아하는 게 그 약의 효과를 좀 느끼다 보면 이게 묵혀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처방약은 좀 다르잖아요. 그냥 약국 가가지고 목이 아파서 이거 주세요 하는 거랑 처방 받아서 먹는 거랑 또 효과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병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거. 건강검진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냐면 예전에 한번 등 안쪽이 뻐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뭔가 피부 쪽이 그러니까 겉이 아프면 어디 뭐 철과상이나 어디 멍들었나 그쵸. 이러는데 몸 속이 아프면 무섭잖아요. 장기 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속이 뻐근하길래 바로 달려가서 위장 바로 내시경을 신청을 하고 수면으로 다 싹 훑은 다음에 뭐 별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검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이 좀 다른 게 건강 염려증이면 막 걱정을 하고 어떡하지 막 검색해보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안 좋은데? 바로 가서 검사해봐야겠다. 좀 진짜 좋아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한다는 게 선호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간다라는 인과가 저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할 때 현대의학 기술을 믿는 거지. 그치. 맞아요. 저는 한치의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기술에는 의심이 없어도 의사의 오진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그럴 땐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살다 보면 좀 뭐 크고 작은 병이 있지만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여러 병원을 가요. 그래서 앙상블을 합니다. 한 5곳의 병원을 갔을 때 어르신들 하는 병원 쇼핑처럼. 아니 쇼핑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나쁜 것 같고 그거는 약간 그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 그 돈 타먹으려고 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저는 5명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한 3명 정도가 같은 진단을 했다. 그러면 이건가 보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죠. 근데 5개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 한 3군데? 오버하지 마세요. 3군데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3군데 정도 갈 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 군데 가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치과를 여러 군데 가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거는 있죠. 근데 그거는 오진이라기보다는 혹시 과잉 진료 나에게 때문에 덤탱이가 쓰는 게 아닌가.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또 뭔가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에 약간 혹 같은 게 좀 나서 어느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약간 어린 마음에 겁먹을 정도로 의사분이 너무 큰일 난 것처럼 그런 의사분들 계세요. 큰일 난 것처럼 바로 지금 떼서 안 떼면 죽을 것처럼.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혹 같은 게 목 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임파선 쪽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임파선 쪽에 혹 같은 게 있어서 막 당장 떼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째서 뗐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임파선염 그런 거 아니에요? 염증 덩어리?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그냥 진짜 그냥 내 몸의 일부를 뗐을 뿐이었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정말 뭔가 있는데 못 발견한 게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과 다른 병원을 또 갔어요. 음. 근데 거기서 여기 뭐 목에 멍을 진 게 있어서 왔다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 원래 다 있어요. 이러고 피곤하면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뭐 병명을 모르겠지만 그거 다 있어요. 성장기엔 더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그랬을 텐데. 엄청 어렸네. 네. 중학생도 아니야. 아, 근데 그 의사 너무하다 어린애한테.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죠?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병원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현대의학을 신뢰한다. 근데 약간 동네 병원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 많은 것 같아요. 과잉 진료하고 애들 겁주고 수술하게 하고 비싼 검사 받게 하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종종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병원에 대한 이 기억이 사실 제가 보기엔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아. 병원에 대한 기억이 좀 어렸을 때 크게 나쁜 기억이 없으면은 뭐 커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병원 안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치과예요. 치과. 치과 흔하지. 아까도 치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치과가 공포스러운 곳은 아니었거든요. 난 지금도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그건 어렸을 때 기억 때문이 아니라고 치과 가면 항상 아파요. 어른 돼서도 아파. 되게 아플 아파. 때 가서 더 그런가 보다. 마취 주사도 아프잖아. 잇몸에다가 마취하는 거. 그게 주사가 원래 제일 아픈 거잖아요. 마취하면은 안 아프지 이제. 근데 약간 저는 병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럼 제가 뭐 여기 안 반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한다는 게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그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도 병원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적 혹은 뭐 한 10년 전쯤에 무서워하던 그 병원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잇몸에 주사 놓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게 치료 방법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치과도 종종 가는 입장에서 요즘 그렇게 마취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뭘 발라요. 뭘 살짝 발라서 살짝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사를 꽂거든요. 그러면 그냥 약간 그 마취 주사 맞을 때 그 뻐근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나지. 저 옛날에 뭐 말하는지 알아요. 무슨 철제 주사 같은 걸 하나 들고 와서 잇몸에 갑자기 쑤셔 박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시경도 처음 받아보고 싫어하시는 분들 다시는 안 받더라고요. 수면으로 받았는데도. 옛날에 이제 수면이 없을 때 받았던 분들은 더 그렇고. 얼마나 옛날에. 근데 비수면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지금도 아픈 거 아니에요? 비수면도? 근데 저는 그 안 아픈 이거는 의사 쌤이 잘 해줬거나 법률님이 안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산화탄소 그거를 뭐가 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호스만 줄줄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서 그 관을 늘리면서 오고 가는 그런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또 민감도가 다르니까 그걸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당신이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졌을 때 그 의료 기술보다 지금 더 많이 발전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무서워서 안 가는 분이 계시면 혹은 기분이 나빠서 안 가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상담 정도는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꽤나 최근에 비수면 처음 받아봤는데. 비수면 했어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비수면 그랬었나? 한번 받았었다고? 수면 무섭다고 안 받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비수면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그 옆에 앉은 아주머니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이건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진짜요? 응. 제가 원래 계속 수면만 하다가 근데 비수면에 흥미는 있었거든요.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비수면이? 비수면이. 왜냐면 끝나고 마취 부작용이나 해롱해롱한 것도 전혀 없어서 그냥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된대요. 차 타고. 그리고 그 수면하고 하면은 진짜 만에 하나이긴 한데 천공 나거나 그쵸. 쌤들이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뉴스 나왔던 게 의사가 만진 거지 몸을 자고 있는 동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옆에 아주머니랑 어떠다 보니까 말을 터가지고 대기하는데 친해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비수면 무조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죠. 내가 안 힘들어요? 안 아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다 그랬더니 엄청 추천하시는 거예요. 추천할 정도로 괜찮다? 그래서 혹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먼저. 그랬더니 여기 너무 잘해준대. 자기 들어온 줄도 몰랐대 호스가. 좀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네. 진짜 그냥 깜빡하게 끝났대. 그래서 그거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웠잖아요. 네. 마취 직전이야. 저 비수면 할게요. 이랬어요.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뒤로 안 해요. 많이 아팠어요? 끝나고 탈의실에서 울었어요. 그 진짜? 정도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공포스러워. 공포스러워. 좀 생전 약간 처음
느껴보는 아, 기분이었고 진짜 뭐 약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물속에서 순간 숨 못 쉬면 당황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느낌으로 사람이 한번 패닉이 오면 힘들 것 같은 힘듦이었어요, 저는. 하긴 이게 계속 그 근육은 삼키려고 계속 움직일 거고 뭔가 이물이 목에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구역질이 디폴트로 나와요. 왜냐면 여기 계속 걸려 그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선생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라고 할 때쯤 끝났거든요. 못 참겠다고 얘기할 저 때쯤. 진짜 못하겠어요 이제 할 때쯤 끝나서 탈의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 아주머니 어디 갔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쉬웠던 걸 수도 있지. 다른 데는 더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찾아보니까 한 20대 그러니까 어릴수록 여기 소화기 근육이 민감해서 더 구역질 난다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덜 민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수면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비수면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수면이라는 게 이게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아이의 그냥 기억이 삭제되잖아요. 꿈도 안 꾸고. 근데 그게 전 조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삭제되는 기분인 거야. 그 잠깐 동안이. 맞아. 좀 타의적으로 잠드는 것도 조금 무섭고. 그래서 좀 비수면도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그냥 수면으로 하는 걸로. 한 번쯤은 해봐요. 맞을 수도 있지. 엔서님한테는. 나는 안 맞았지만. 저는 수면했을 때 이 얘기 한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면이 깼을 때 그러니까 제 의식이 돌아왔을 때가 침대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였는데?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지. 그래도. 뭐 택시 안 이거 너무 곤란해. 막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택시 아니었지? 그러면 그 검사 받은 것도 까먹어.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약간 거의 무슨 꿈의 한 장면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무섭다가 아니고 오 진짜 신기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프로포폴 이런 거 못 쓰긴 하는데 옛날에 썼었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기분 엄청 좋거든요. 깨어난 건 있죠. 깨우는 게 아니고 해롱해롱해요. 막 기분 엄청 좋아. 마취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혼자 셀동을 찍는 거야. 또 진짜 그래서 정신 다 들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셀동 찍어 올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웠어요. 영상도 막 여러 개 찍혀 있고. 언제지? 그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희미하게 기억은 나는데 내가 올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꿈에 덜 깬 느낌으로 약간 기분 되게 좋아요. 막 해롱해롱 헛소리하고 막. 약간 약한 것처럼. 저는 막 그런 말 했던 거. 나 너무 이뻐. 했던 것 같아. 그거 비수면 해야겠네. 이 사람 비수면 해야겠네. 기술이 좋아졌다 다시 해봐. 그러니까. 그럼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분 되게 좋아요. 수면하면. 아니 수면 해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별 일도 없기는 했었는데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갑자기 1, 2 했는데 막 잠드는 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저는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내 몸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내가 삶에 의욕이 없을 때 나이가 한참 들고 이제 우리 뭐였죠? 존엄사. 우리 존엄사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만약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면 그것도 참 좋은 선택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약간 또 컴퓨터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마취가 끝나고 깰 때의 느낌이 다시 컴퓨터를 켜서 재부팅? 사람이 재부팅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앤서님 말씀처럼 잘 잤다 느낌도 아니고 갑자기 의식이 퍼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신기해. 그래서 약간 그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갑자기 내시경 얘기를 엄청나게 그래서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지금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뭐죠? 신변 잡기. 별 얘기 아닌데 질질 끄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 사실 주제가 없기 때문이죠. 뭐 주제가 거의 병원과 내시경과 그런 후일담들. 근황 토크죠. 근황 토크. 근황 토크도 아니야. 근황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게 근황은 아니긴 하지. 그치. 왜냐면 근황은 안 먹던 스트랩시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 에서 끝났는데요. 근데 나도 이번에 그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올해 올해 안 받았던 것 같아. 저도 11월에 받기는 해요.
저도 받아야 될것 10월인가 받는 것 같아요. 저 뭐 회사에서 받으니까. 그쵸. 회사 다니면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근황 얘기 잠깐 나와서 요즘 근황을 얘기해 보면 제가 올해 1월부터 PT를 받기 시작했다고. 아, 맞아, 맞아. 헐. 예? 얘기했었는데 그 한참 얘기했는데. 갑자기 몸을 훑는다고? 왜 그렇게 변한 게 없지? 뭐, 뭐 많이 변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여줘요? 뭐 아니 수치를 봤을 때 많이 변했어요? 아, 많이 변했어요. 아, 근육량이 많이 늘었죠. 저는 많이 변했어요. 느껴져요, 앤서님? 안 쳐다봐서 모르겠는데. 안 쳐다봐도 사람이 몸이 확 변하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가? 굳이 몸을 보지 않아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어쩌라는 거지? 수치 얘기를 해봐요. 뭘 얘기해봐요? 아, 인바디 수치. 수치 얘기를 해봐라. 뭐 근육량 이런 거요? 근육량은 제가 가장 최근에 쟀을 때 한 4kg 정도 늘었던 것 같고.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그 네. 말이 안 되는데? 근육량 4kg 느는 거 진짜 힘든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3점 몇이 찍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쟀을 때가 그러니까 4가 아마 좀 안 됐을 거예요. 3.8, 3.9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PT 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언제 쟀느냐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kg가 넘게 오른 걸 보더니 PT 선생님이 아 진짜 운동 한 번도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맞아, 베이스가 맞아.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하는 게 쫙쫙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내 몸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처음엔 체중이 좀 빠졌는데 근데 이게 근육량 는 게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안 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PT 쌤이 좀 식사량을 늘려라. 맞아. 그때 한참 그 안느님 집들이하고 한참 그럴 때가 제가 그쪽에 관심이 진짜 많을 때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방법을 써서 이제 살을 찌우기 시작하면서 근육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같이 오르더라고요. 살 어떻게 부럽다. 찌웠어요? 제가 여러 방법을 써왔거든요. 혹시나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 살을 찌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찌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더 드세요. 뭐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밥을 드시고 아이스크림을 드세요. 그래요. 그때도 당뇨 걸린다며. 2030 당뇨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특히 밥 먹고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예.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내가 확연하게 느꼈어요. 정말 그러니까. 먹는 족족 살로 가더라고. 근데 아이스크림 또 와. 먹었구나. 왜냐면 그때 막 살 찌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빵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라 이런 조언들을 해줬었는데 싫어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꺼려 했다가 어쨌든 먹고 찌긴 쪘네요. 맞아요. 그건 진짜 지방 찌는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맞아. 좀 만들어놔야 그게 또 근육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이게 사실 지방을 늘리면 뭐 제가 느낀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공감하시겠지만 살찐 사람이 힘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피지컬리 힘이 좋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못 드는 무게가 있거든요. 이건 내 몸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근데 살이 찌니까 갑자기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쾌감이 좋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근육을 키울 게 아니라 풍채를 늘려야. 살만 찌워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PT 한지 이제 반년 지나고 어때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거는 체감이 돼요. 예전에는 뭐만 하면 피곤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흔히 얘기하는 약골이잖아 딱 봐도. 그랬나? 근데 나는 범래님이 그렇게 체력이 안 좋다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그러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고 싶은 건 많고 욕심은 많았지만 악으로 깡으로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정신력으로 버텼다. 요즘은 체력이 좀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좋겠다. 나 좀 힘이 없어 죽겠어요. 요즘.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혹은 커플 중에 그런 커플이 있어요. 한 명은 산책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명은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 안 나가. 나다. 아니, 내가 산책 가는 거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안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가 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뭐 사실 귀찮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나갈 체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쵸. 방전된 거죠. 방전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내 체력의 안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써야 할 그 체력을 딱 귀가까지 생각을 해둔 거야. 그러니까 금일 준비한 체력을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소진하였습니다 하고 그치. 붙여놓은 거죠. 체력 솔드아웃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오늘 밤 10시까지 귀가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체력을 안배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안배를 했는데 집에 와서
와서 뭐 대충 정리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산책을 하러 가자? 그러면 이미 내 체력은 다 썼는데. 이미 플랜만큼 다 썼는데 그 남아있는 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책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은 제가 산책을 가자 그래요. 아 좋다. 제가 오히려 좀 심심한데? 너무 부럽다. 왜요, 나 왜요? 다시 PT 할까? 해요. 한다면서요. 그때도 막 다시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PT는 이제 손을 때 뭐 사실 PT를 이제 4번인가 했었으니까 지금 헬스장만 등록해서 혼자 자율운동 배웠던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PT만큼 그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 저 서울에서 PT 처음 해보는 거잖아. 아, 그쵸. 만약에 파주에서 하게 하는 거랑 되면. 또 다르지. 서울 PT는 뭐 다 다르겠지만 1회가 보통 얼마예요? 센터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기간마다 다르고 횟수마다 다른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이용권 가격부터 달라요. 파주랑 급이 달라. 그러니까 애초에 헬스장 이용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는 너무 거죠? 달라.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랑 또 임대료 자체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심지어 그치. 여기는 지하야. 아, 난 지한데. 지하에 있는 헬스장. 제가 다녔던 파주 헬스장은 지상 그 위에 있어서 뭐 뷰도 뷰도 좋고. 채광도 낮에 가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랬는데 여긴 지하예요.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PT 때만큼 그건 안 나오지. 효율이 그쵸. 안 나오지. 근데 좀 잘 챙겨 먹어요, 그러면. 맞아요. 살을 찌워요. 저 지금 살쪘어요. 에? 제 인생 최대 몸무게 가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 보여요. 엥? 아니 아까 나보고 안 변했다길래 한번 복수해봤어요. 이게 복수해봤어요. 복수. 잠시 녹음을 중단하고. 잠깐 옥상 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요즘 살이 쪘는데 요즘 또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그래요? 병원 가볼까 생각 중. 아, 근데 건강검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잡은 건가, 아예? 기억이 안 나.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건강검진 꼭 받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인지 올해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받았던 게. 근데 자기 돈 주고 했으면은 꽤 많이 아니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로 하는 거지. 그 2년에 2년에 한 번 공짜로 해주잖아요. 해주는 거? 근데 피곤하다라는 건 그 저 증상만으로 원래도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옛날부터? 좀 잘 아프고. 근데 제가 피곤해하는 아프진 타입이긴 않아요. 한데. 골골대는 건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진 않아. 병에 걸린다는 그런 느낌이 맞아, 아니라. 맞아. 근데 딱 봐도 체력 좀 안 좋아 보이잖아. 말라가지고. 근데 그런가?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에너지 좋은 편인데. 아, 그래요? 에너지 맞아요. 에너지가 에너지 좋은 좋은 편이잖아요. 편이에요. 진짜 그 약골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힘든 분들. 난 그런 친구들을 좀 봤어요. 저 그 친구들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아, 택시가 이래서 돈을 잘 버나? 아, 정말 그 친구의 별명이 삼보 택시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떡해. 3보 이상 걷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남자인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그 친구의 삶을 잘 모르지만 감히 뭐 제가 얘기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말랐고 근데 말랐더라도 에너지가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죠. 몸이 가벼워서 막 엄청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 이게 마른 거랑 그거랑 좀 별개인 달라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말랐는데 에너지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대에서 만나서 술집이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다. 그럼 나는 홍대 거리도 보고 오랜만에 왔으면 홍대 바뀌었네. 뭐 그 가게 있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걸어서 10분 택시 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데 여행도 못 가겠다 거의. 그쵸. 근육량도 없겠다. 그 친구는 뭐 어디 가는 게 오히려 짐인 친구죠. 그 삶의 짐이죠. 그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자고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연락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진짜 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 얘기로 거의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쉬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떠들어서 방송을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떠들고 제목을 아예 그렇게 해요. 제목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오늘 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건강이라는 큰 골자가 있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봐. 아니,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자 그래서 아무 얘기 하다 보니까 난 재밌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할 만한 얘기 없나? 요즘 할 만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를 더 틀면은 진짜 제목 없음으로 가는 거고. 나 제목 없으면 나쁘지 않은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건강 이런 거 넣는 거. 건강. 근데 나는 운동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해요. 저는 운동을 하면 그냥 체력이 좋아지고 끝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거 해야 돼. 아닙니다. 반말. 근데 맞네, 이제 맞네. 이것도 끔찍한 혼종이
아니야. 반말해 지금부터 빨리.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난 체력이 좋아지고 그냥 뭐 겉보기에 좀 몸이 멋있어지고 바캉스 근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운동을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나의 만성적인 통증을 여러 개 없앴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보통 사무직 하는 분들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잡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고 그치.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목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이 좀 더 안 좋고 그리고 나는 오른쪽 무릎이 좀 자주 붓는 그런 그러니까 좀 걷다 보면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한쪽이 좀 더 빨리 붓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PT를 받고 물론 근육 관련된 책도 있고 막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만성적인 통증이 다 근육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근육을 풀어주고 올바르게 운동하면서 그 통증을 다 없앴어.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코어에 힘이 있어야지 근육이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디스크가 있더라도 근육이 있는 사람이 그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랑 근육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랑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근육을 애초에 안 쓰고 있어서 그치. 안 쓰고 있기도 한데 또 자세도 나쁘니까 막 근육이 짧아져 있고 길어져 있고 막 온갖 그 안 좋은 습관이 다 들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서 항상 요즘 일 좀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뻐근하네. 그럼 난 항상 지압을 받으러 가거나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거든. 그러면 한 또 몇 주 편하네. 그치.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던 만성적인 통증을 없앨 수 있어.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젊은 분들 포함해서 나는 그래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 나는 많이 걸으면 어느 다리가 부어. 나는 일 많이 하면 어느 목이 뻣뻣해. 그렇게 생각하던 만성적인 통증이 생각보다 운동으로 없어질 확률이 있다. 맞아. 맞아. 어떤 통증이나 그런 자세 좋아지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특히 근육 없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각보다 근육을 키워놓으면은 좀 보기도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많고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자세가 이상했는지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PT보다는 필라테스 받으면 좀 더 확 느껴지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또 많이 걷기도 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걷고 유산소 하는 거랑 근육을 하나 잡아서 막 펌핑하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아. 둘 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둘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몸 설계가 걷는 거랑 눕는 거로밖에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몸은 옛날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막 8시간씩 앉아 있는 거를 전제해서 설계된 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러 계속 걸어가거나 또는 그냥 자려고 뛰거나 누워 있거나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데 거의 사람들이 앉아만 있으니까 디스크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은 걸어야 돼. 우리 현대인들은 걷지 않고서는 뭐 앉아 있는 게 제2의 담배다?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 쎄네. 근데 그 걷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많이 됐지. 실제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걸으면 오히려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도 많이 기사가 나왔고 사실 우리도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치. 길 가다가 영감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막 꽁꽁 싸매고 있었을 때는 안 나오다가 뭐 잠깐 담배 피러 나왔는데 생각이 난다거나 담배 좀 끊어. 그러니까 담배 좀 끊어. 이렇게 담밍아웃.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학교에서도 막 과제 안 풀리고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막 그러다가 모르겠다. 퇴근해야겠다. 딱 문 열고 나가서 몇 걸음 걷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치. 뭐가 번뜩 떠오른다거나.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지. 돌아가지 않지. 핸드폰 메모에 적으면 돼. 메모도 안 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떠올랐던 느낌만 있지. 그때 어제 쾌감만 남았어. 뭔가 있었는데. 그래서 엔서는 운동해? 그럼 맨날 걷잖아. 엔서는 근력 운동할 생각 없어? 근데 근력 운동은 잘 모르겠어. 내가 그 헬스장이 한 걸어서 한 30분? 그 정도 가야지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동네 헬스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런 데가 있구나.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 헬스장은 또 있거든.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인데 거기는 PT는 또 없는 거지. 운동만 할 수 있는. 운동만 PT를 할 수 안 있는 해줘. 거지. PT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 있지. 그래서 걷기만 해. 근데 이게 근력 운동 필라테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요금을 지불하고 뭔가 배우면서 운동을 한다는 그게 허들이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나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홈트는 근데 그거 있지. 홈트 안 돼. 해야지. 해다가 막 하다가 열심히 해요. 좀 되는데 이러다가 또 이제 안 하고. 근데 나는 필라테스를 한 달
정도만 다녀도 사람이 되게 변한다 생각하거든. 어. 왜냐면은 필라테스는 자세 이제 처음에 1대1로 신청을 하면은 자세랑 근육이랑 이런 거 다 봐주거든. 근데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느낀 게 진짜 받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평소 자세를 내가 알게 되잖아. 이게 그치. 왜냐면은 내가 잘 서 있고 잘 앉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곧게 서면은 근데 사실 뭐 그게 아닌 거 그리고 근육 쓰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많이 틀어져 있는지 이런 걸 돈 주고 좀 점검 받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 뭔가 걷는 거는 나는 좀 기본인 것 같아.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베이직, 잘 베이직. 살아가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난 PT나 필라테스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친구들이 있으면 꼭 추천하는 것 같아. 엔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격이 좀 있다는 게 문제라면 근데 그게 문제인데. 난 포인트라 생각해. 이게 안 비쌌으면 안 가. PT가 그래서 난 효율이 좋은 거라 생각해. PT가 헬스 가격이면 안 갔겠지. 그리고 이거 빠졌을걸? 그런가? 그리고 1대1로 약속을 잡아놨잖아. 그거에 맞아. 대해서 약속을 지키러 나가야 되고 와 이거 한 번에 얼마라고 나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효율이 그치. 좋은 것 같아. 하긴 그게 하나의 유인일 수는 있겠네. 차 사야겠다. 만약에 PT가 부담스러우면 나는 진짜 그룹 필라테스라도 꼭 추천하고 싶어. 정말. 나는 정말 필라테스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남성이 참여할 수 없는 업체가 되게 많더라고. 그럴 것 같아. 되게 많이 가봤는데 남자는 1대1만 가능해요. 변태들 많아서 그래. 그치. 하긴 뭐 이상한 사람도 많지. 나도 저번에 예전에 그룹 필테 받았을 때 딱 한 분이 남성이셨거든. 근데 좀 불쌍하더라. 많이 눈치 보시더라고. 사실 나는 상관없었거든. 근데 좀 그러니까 신기하긴 해. 남자가 혼자 왔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은 혼자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왜 그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도 개척하면 되게 좋겠다. 뭐? 남성 필라테스 강사가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 필테 하면은 너가 좀 해봐라. 나 필테를 안 배웠어. 빨리 배워봐. 또 얘기 들으면 또 금방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범례가 이제 막 PT 시작했잖아. 근데 이렇게 근육을 펌핑하다 보면은 알겠지만 근육이 약간 짧아졌고 두꺼워져서 유연성이 확 떨어진대. 이럴 때 필라테스 받으면 좋다 그러더라고. 맞아.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취미든 그렇지만 하다 보면 더 관심이 생기고 그치. 그러다 보면 더 돈을 쓰게 되고 나도 집에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요가 매트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볼, 뭐 푸시업 바 뭐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필라테스랑 이렇게 PT를 섞어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랑 섞어서 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집만 옮기면 이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니까 집만 옮기면 필라테스를 알아보거든. 근데 또 없어? 있는데 나 남자가 갈 만한. 그러니까 1대1로 받기엔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워. 맞아. 1대1로 받기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룹으로 하고 싶은데 남자만 그룹 사실 거의 없고 혼성 그룹을 안 받는 업체가 되게 많아. 여성 회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치. 뭐 왜냐면은 필테 받으러 가면 여자분들 엄청 딱 붙는 거 입고 그리고 편하게 가잖아. 여자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엔서 만약에 진짜 해볼 생각 있어? 필테나 이런 거? 필테보다는 PT? PT? 엔서처럼 나도 주변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해본 친구들은 요즘 많이 없긴 한데 간혹 있거든. 나 진짜 꼭 추천해. 제발 하나 해봐. 엔서도 했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래서 나도 올해 초에 처음 PT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지. 진짜 만족도 좋지. 난 만족도 굉장히 높고 내가 보통 30회 보통 3개월 뭐 이렇게 끊는데 다음 3개월을 또 등록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30회를 끊는 거야 이번에? 내가 다니는 데는 30회씩 해. 얼마야 30회? 30회 해서 회당 5만 원 정도? 괜찮다. 진짜 싸다. 근데 이게 서울이 아니라서 그치. 서울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 갑자기 근데 서울이 아니어도 5만 원이면 진짜 싼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프로모션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프로모션이 있지. 프로모션도 있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를 내가 찾아가서 PT쌤도 괜찮으신가 보다. 만족한 거 보니까. 맞아. 그것도 중요하지. 가르쳐주는 사람과의 합도 굉장히 중요한데 난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질문이 진짜 많거든. 내가 물음표 살인마거든. 알 것 같다. 존나 싫다. 제발 그만둬라 이러고 필요 없다 돈 이러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자 바벨 들고 상체 내리실게요. 그러면 상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한 대만 때리고 싶겠다. 견갑을 풀어서 내릴 수도 있고 허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역량 부족인 거야. 아니 이게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나는 디테일하게 다 물어봐. 내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어디에 자극이 와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걸 다 물어보는 편이어서 근데 그 합이 잘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은 싫어해.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으악 하면서 약간 마초 약간 들어 이러면 들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거면 PT 안 하지. 그치. 혼자 들면 되지. 아니면 옆에 친구가 봐주면 되지. 근데 약간 헬스 해주고. 근데 물론 자세라는 게 중요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약간 마초 성향의 형들을 잠깐 보면 크로스핏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 요새 크로스핏 요즘 많이 핫하잖아. 하더라. 그 푸사오? 푸사오 이런 거. 뭐야 나 빼고 다 알아? 푸사오 몰라? 나도 알아 푸사오는. 모야호는 알아. 나중에 푸사오가 짜증나. 푸사오 찾아봐. 그 그룹 PT도 아니고 크로스핏도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냐? 그룹으로 크로스핏인데. 하는 크로스핏인데 크로스핏은 그룹으로 아니? 하는 건데 엄청나게 고강도의 운동을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 안에 횟수돼 가지고 약간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 한 번에. 근데 나도 주변에 하는 사람들 많은데 쾌감이 미친데. 되게 재밌다. 아, 그 진짜? 아드레날린 엄청 나온대 끝나면. 어. 그래서 그 중독된 사람도 엄청 많더라. 근데 엄청 위험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PT 하잖아. 그거 약간 고강도 움직임 있지. 그치. 그거를 엄청 빠른 시간 안에 다 횟수를 채워야 돼. 난 절대 못해. 그러면은 다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 스피닝 같은 거지 뭐. 스피닝도 많이 다치잖아.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움직임이 많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지. 어. 그걸 미친 듯이 빠르게 가야 돼. 근데 트레이너가 수강생들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 수강생들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트레이너가 몇 명이 이제 동기부여를 다수를 해주고 봐주는 있는 거야. 거야. 여러 명한테.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빠른 횟수 안에 이거 덤벨 들고 내리고 덤벨 들고 내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거 진짜 다쳐. 그러니까 근데 뭐 나름 교육이 있겠지. 재밌대. 근데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미친데 끝나면 그 쾌감이 미친데 진짜. 그 안에서 연애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쾌감이 미치긴 그게 엄청나게 땀에 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연애가 되는구나. 아름다운 거지. 서로의 땀 흘리는 모습이. 근데 그런 얘기 많잖아. 런닝 크루. 거기서도 그리고 또 사이클 그쪽도 연애가 장난 아니라는 근데 얘기 이건 들었는데. 크로스핏인데 봐봐. 아, 그래? 그건 어느 정도냐면 끝나고 앉아 있잖아. 여기 다 젖는데 바닥 땀 때문에. 땀 때문에. 원초적이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화장도 못 하고 갈 걸? 못하지. 뭐 하고 가더라도 다 다 지워지겠지 거의. 지워지고. 근데 지금 그 쾌감이라고 하니까 나는 사실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느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 혹시 알아? 나 그 이름만 달리기 하다 들어봤는데. 보면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오르가즘처럼 오는 거 아니야?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 성적 쾌감보다 더 높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러너스. 근데 진짜 쟤 왜 저러니? 아이고, 사람마다 가능한가 싶어서. 사람마다 쾌감 지수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러너스 하이라는 게 나도 얼핏 알기로는 뛰다 보면 숨이 헐떡여지고 입에서 막 쇠맛 같은 거 나고 막 하잖아. 이제 그치. 몸에 한계가 오잖아. 근데 그걸 느끼면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그 쇠맛 나고 피맛 나고 막 힘들고 근육 막 찢어질 것 같고 그게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엄청난 쾌감이 몰려온대. 뭐 달리기를 중독된다 멈추기 그러던데? 싫을 만큼 계속 달리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뭔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뭐 쾌감? 그런 쾌감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대서. 성적 쾌감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 그걸 느껴본 사람들의 인터뷰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지. 러너스 하이라는 게. 근데 뭔가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뭐 그지 겪어봐야지. 결국 썩어서 죽을 건데. 그치. 궁금한 거야. 근데 사실 러닝은 아직까진 내가 그렇게 발붙이기가 좀 어렵겠더라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스포츠더라고. 이게 근육이 좀 붙은 상태에서 해야지 안 다치는 거 아니야? 러닝도?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언젠가 그거를 느껴봐야지라고 하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나도 요즘 수영 등록하고 싶어. 없나? 주변에? 몰라 안 알아봤어.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아보고 싶다고. 알아봐. 수영 좋지. 좋지. 안 다치잖아 수영은 잘. 수영 많이 배웠었지. 맞아. 보통 어디서 배워?
주민센터 이런 데는 등록 못 한대. 아 거기는 막 무슨 아침에 처음에 등록할 때는 새벽에 가서 진짜 줄 줄 서야 서가지고 되는데. 등록해야 된다고는 하더라.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줄을 서서. 처음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등록은 좀 쉽대. 맞아. 근데 그게 음. 처음 등록이 어려운 게 그거잖아.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 그 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수영장이 사실 요즘 많이 없어졌어. 이게 진짜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 텐데 코로나가 없어지고 재개장을 안 한 수영장이 꽤 있어. 그게 약간 그 연속성이 있잖아. 물을 그치. 계속 채워두고 관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한 1년 딱 끊기니까 다시 재개하지 않는 수영장들이 생기는 거야. 연속성이 끊기면서. 사우나 없어진 거랑 비슷하지. 그치. 목욕탕도 없어진 데 되게 많거든. 그 수영장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진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지 문을 연 수영장은 매월 초나 이렇게 등록 시즌이 되면 줄을 엄청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받아주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막 새벽 4시 반, 새벽 5시에 하는 클래스 막 이런 게 막 생긴다고 하더라고. 근데 뭔가 국립시설로 가고 싶은 게 사설 수영장은 물가에도 잘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냥 편견이야. 그냥 괜히 그런 거지. 괜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사설이 더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안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그걸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설은 사실 물갈이를 덜 하면 돈이 더 되고 돈을 안 써도 되고 아하. 좀 어떤 구멍이 있잖아.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서 좀 센터로 가고 싶은 느낌?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서울 사시는 분들 어디서 수영하시는지. 아, 서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파주에서도 쉽지 않았어. 자리가 안 나가지고. 맞아. 수영도 진짜 좋은 운동 중에 하나지. 특히나 근육 없는 사람이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니까. 허리 안 다치니까. 나도 끝나면은 나도 딱 한 달 배워봤거든. 태어나서 한번. 그때 코로나 완전 중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등록 안 한 거야. 코로나여가지고. 그래서 나 혼자 1대1로 받았어. 강사님한테. 좋았겠다.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내가 폐활량이 진짜 쓰레기다 싶더라.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 숨도 너무 안 쉬어지고 계속 헉헉대고 힘들고 괴로웠어. 숨 안 쉬어지는 느낌이. 근데 끝나고 이제 샤워하고 싹 나오잖아. 행복해. 아 맞죠. 노곤노곤하지. 천국이야 진짜. 맞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또 요즘 잡생각을 날리기에 수영만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 물 가르는 느낌이 더 좋지. 배우다 그치. 보면. 근데 호흡 안 힘들었어? 난 죽을 것 같던데? 근데 그거 호흡도 나중에 연습해. 아니 처음에 호흡 연습만 시켜. 수영 안 시키잖아 처음에. 아 처음에는 뭐 발 차는 것만. 발 차는 것도 안 하고 호흡 연습 시킨다니까. 너 재활센터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완전 초보 비기너니까 호흡 연습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물에 얼굴 담그고 나와서 춤 쉬고 얼굴 넣고 숨 쉬고 이것만 계속 처음에. 그게 좀 힘들었나 보다. 그게 더 제일 힘들었어. 사실 발장구 치고 이거는 뭐 배우는 느낌이라도 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거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해서 모르겠네. 나도 처음에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이제 숨이 잘 참아지니까 자명하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근데 재밌지. 아 갑자기 수영하고 싶네. 배우고 나도. 싶긴 하다. 나도 안 배웠어. 아 진짜? 나도 약간 물공포증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겨내는 것도 이겨내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 무서워하니까 안 무서워하면 좀 괜찮은데. 맞아. 약간 생존 직결이긴 느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워야 되는데 수영을. 나도 이게 좀 필수라고 생각해. 요즘은 있으려나? 나도 근데 모르겠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있겠지. 근데 수영장 있긴 쉽지 않겠다. 그치, 그 물 뭐 관리하기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지. 사립이 아니고서야. 뭐 농구장, 축구장 정도는 이쁘게 있는 데가 꽤 있긴 한데. 그리고 요즘 배드민턴도 뭐 하고 싶은 건 버킷리스트는 진짜 많네. 항상 많아. 채워지지 않는 버킷리스트. 근데 약간 요즘 운동 붐이긴 해. 맞아. 요즘에 운동 붐이어서 등산도. 요즘 어딜 가도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막 운동 찾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나는 오히려 코로나 좀 전에 붐이었다 생각해. 코로나 때 등산 직전이? 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필라테스 붐도 있었고 그 푸사오는 한 최근에 2년 좀? 된 것 같고 1, 2년 된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할까? 어쨌든 무슨 뭐 기어 이런 다 짤만큼 짠 것 같은데.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뭐 얘기하다 짤만큼 짠것 보니까 같은데 안 나와. 병원 얘기로 시작해서 건강 얘기 갔다가 운동 얘기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있다니까 없지 않았어. 그래서 근데 나는 옛날에 운동에 관심이 없었지만 운동에 많이 관심이 생기고부터는 다들 무슨 운동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 솔직히 안 궁금하잖아. 궁금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자취 시작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어떻게 해놓고 사나. 그런 것처럼 나도 운동을 안 할 때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하나 몸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 좀 관심이 생겨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뭐 즐기시는 운동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나 즐거웠다. 이거 이제 이렇게 녹음하고 오늘 편집도 안 할 것 같아. 오늘 편집 안 하고 그냥 잘라가지고 내일 올라갈 겁니다. 편집할 게 없어. 덜어낼 게 없었어. 얘기한 거 중에.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는 볼게. 수고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